지금 국회 꼬라지나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죠. 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내란이 아니라 진짜 내란의 세력은 이재명이 이끈 민주당이었고 지금의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다 라고 우기는 민주당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한 법원의 한마디가 던져졌는데요. 박성재 구속영장이 기각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이상민 국회의원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묵직한 글을 남기고 떠나셨는데요. 자, 그의 글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사법부를 향해서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은 시작됩니다. 판사님들은 어찌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의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고 생명처럼 받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남일 보듯 뒷전인가요? 기백도 없고 분노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일신 안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정치의 패거리들이 겁이 나나요? 후환이 두렵나요? 판사님들이여 분명히 일어나 우뚝 서십시오. 그 정치 패거리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쫓는 블라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의에 찬 하나하나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겁니다. 성큼 나서십시오. 저는 눈물이 나고요. 감사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있는 사법부의 생명을 불어넣는 글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10월 15일 서울 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란 쇼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구속되신지 아십니까? 내란? 아닙니다. 탄핵소추 때부터 내란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요. 대통령은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소추 특권이다라고 하죠. 대통령은요.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시작했는데 정작 탄핵소추안 작성할 때는 내란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정치적으로 언론적으로 내란몰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라고 하면서 외환죄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한 번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로 이렇게 지금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야죠. 그런데 법원이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요. 법원이 내란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죠. 연속 2번입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도 없다. 즉 내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검은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공범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국무위원들에게는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자빠진 거죠. 이게 무슨 논리냐라는 겁니다. 자, 직권남용이다라는 거 입을 틀어 막았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는 찬성을 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입을 막았고 이쪽에서는 찬성을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이 중에 모순의 코미디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밝힌 내란이 아니다라는 근거, 그리고 특검 논리의 모순 구조, 그리고 민주당이 왜 이 기각에 발작하듯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한 무죄를 예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진실을 지키는 힘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선동에 맞서 진실을 퍼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법원이 말한 거는요, 내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단순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자, 박성재 전 장관에게요, 이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죠. 즉, 대통령의 계엄 지시 자체가 내란으로 볼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 역시 현실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려면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반대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막혔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즉 계엄 논의는 합법적이었고 내란은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국무회의, 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가 일어났던 영상을 약간 모질행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영상을 투척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을 때 아주 자유롭게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정도로 영상이 읽어진다라는 거죠. 자,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 즉 계엄 논의는 합법적이었고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주진우 의원이요,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은석 특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라는 건 영장 판사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쓴 거고, 범죄 성립이 어렵다라는 말이며 대부분 무죄로 기결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가장 따끈따끈한 검사 출신이죠. 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장 판사의 기각에 대한 흐름을 정리를 해준 거죠. 자, 민주당 정권에서 출세해보려는 3특검의 무한 경쟁이 억울한 공무원의 죽음도 만들었고, 이런 무리한 영장 청구에 따른 무더기 기각을 낳고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 칼이 의사에게 쥐어지면 인술이 되고 강도에게 쥐어지면 살상이 된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권한을 많이 준 사람에게 큰 책임을 물었다라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 특검아, 그만큼 신중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라 라고 경고를 때렸습니다. 자, 영장 기각에서 보는 특검의 모순은 완벽한 어이없음이죠. 자, 입을 막았는데 찬성을 했다. 특검 논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여러분 한 번 더 해석을 드리면, 자,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에 대해서 침해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다 라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계시죠. 그런데 박성재, 그다음에 한덕수에게는 뭐라고 했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내란에 찬성하고 도왔다라면서 내란 방조 혐의를 때린 겁니다. 아니, 대통령은 심의권에 대해서 침해해가지고 이네들이 반대하고 싶었는데 반대를 못하게 꾹 눌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찬성하고 도왔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입을 틀어막고 이 한쪽에서는 찬성했다라는 거니까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서 심의권을 막았다라고 하면 이 국무위원 한덕수 전 총리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이지, 어떻게 입을 틀어막혔으니까 내란의 공범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찬성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심의권은 어떻게 침해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특검 수사는요, 논리적으로 자살한 셈입니다. 이 모순을 법원이 정확하게 짚은 거고,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거죠. 여러분들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법조계 관계자는요, 이건 내란이 아니다, 내란을 가장한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기각이 됐다라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단 하나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올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난리 발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이 무너지고 직권 남용도 입증되지 않으면 남는 건 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즉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완벽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 민주당은요, 정치적 생존 전략이 완벽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재명이가요, 지금 윤석열 구속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고 이 개딸들은요 아직까지 내란몰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으로 환율이 오른 것도 뭐라고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다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완벽한 무죄가 된다라고 하면 내란죄를 완벽히 벗은 거죠. 그러면 이 이재명이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했던 이 내란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가 완벽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법원이 그 기반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죠. 이제 민주당이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윤석열 잡기가 실패를 하면요. 남는 건 뭐냐?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역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미추가요. 지금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를 불러가지고 온갖 모욕을 주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 야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이만큼 권력 쥐었으니까 야 윤석열 죽이기에 가담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일날 대법원에 찾아가가지고 또 횡패를 부렸죠.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에미추, 그 다음에 전현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이 얼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잡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풍 오지게 맞을 겁니다. 이미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자, 대한민국의 헌법 77조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거죠. 그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고유 권한이지만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절차.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한데 당신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는 거죠. 그 국무회의의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과 누구 하나 입이 막힌 사람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에는 어떻게 자료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국회 통제도 받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국회는요 그 정당성을 심사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동훈이가 꼴값을 떨면서 내가 해제했어요 이러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뭐 한동훈하고 상관없이 이 민주당 사람들만 모아서도 해제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듣고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계엄권 남용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국무회의 정상적으로 열렸죠. 영상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제 요구에 바로 해제가 됐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핵심적인 이유와 근거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의 일거의 척결을 위해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입법 독재, 그리고 국정 마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반복되는 탄핵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가 발의됐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1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행정 기능 마비를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행정부 장관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있었고 감사원장도 있었고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탄핵 시도 계속했죠. 사법 업무와 행정부마저도 마비시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빵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가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그것을 완벽히 부활했죠. 펑펑 쓰고 자빠졌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가 기능에 대해서 훼손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가 본질 기능,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등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 0으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주장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러한 야당의 행위,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지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은요,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 시도, 예산 삭감이 입법 독재 행위다라고 보고 국가 기능의 붕괴를 시키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척결하고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꼬라지나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죠. 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내란이 아니라 진짜 내란의 세력은 이재명이 이끈 민주당이었고 지금의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내란이 아니라고 법원이 말을 했고 특검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 수사의 피해자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죠. 자유의 몸이 되시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들어가야 됩니다. 공수처고 경찰이고 국회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정권은 계속 내란 프레임을 밀어붙이겠죠. 왜? 지가 죽을 거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것은요, 수사가 아니라 이 정치 쇼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알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법이 아니라 이거는 복수극이다라는 것을 많이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내란으로 잡힌 게 아닙니다. 정치적 음모로 지금 묶인 자유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법원이 이 진실의 문을 연 이상 이제 특검은 해체돼야 되고요, 대통령은 석방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법원은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국민은 거짓 수사를 부정해야 되는 거고 쇼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136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진실은 결국 이길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